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남기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했네요, 며칠 동안. 근데 이제 100% 지급하는 걸로 대충 가닥은 잡힌 것 같아요. 예, 안 받을 사람은 기부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 홍남기나 기재부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애들 너무 괘씸해요. 아니, 이명박근혜 때 4대강 사업이라든가 그 많은 국책사업들 수십조 막 100조씩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단 한마디라도 한 적 있나요? 좀비 기업들한테 수십조씩 쏟아붓고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최경환 때 얼마나 심했어.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라도 했냐고 말이야. 법인세 맨날 깎아주고 부동산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는 것들은 얘네들 아무 말 안 하면서 정말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경기 부양을 하는 그것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거부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지난주에 이미 다 싸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길 바라고 있는 거지. 경기가 살리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정말 탁사 행정에 완전히 미쳐버린 건지 아니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매몰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위기의식이라는 게 너무 없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얘기된 일인데 지금까지도 시간을 끄면서 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익 집단에 너무 갇힌 세력들이 아닌가 싶은 거야. 이 나라 전체나 국민 전체를 보기보다는. 네, 저 홍남기는 아무래도 좀 어떻게 뭐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네, 요즘 최강욱 단선자가 입만 여면 언론이 길길이 날뛰죠. 검찰들은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최강욱 비서관이 또 그 뇌물죄로 고발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언론의 그 수백 개의 포탈에 뜬 기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지금 심각하다. 지금 한번 중간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언론 포탈의 기사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발 잘 당했어. 너 그렇게 떠들더니 그래 쌤통이다. 이런 식이에요. 또 고발당했네? 너 그렇게 떠들더니 고발당해. 이런 식의 그 기사가 포탈을 수백 개를 덮고 있어요. 그것도 속보로.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얘네가 고발을 하면 그 다음날로 그 즉시 그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고발하는 단체가 맨날 뻔해요. 작년 여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고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사람들이 도대체 얘네 정체가 뭐야? 라고 하잖아요. 이 법세연, 법치주의 바로세로기 행동연대. 그 다음에 사법시험 준치생 모임, 사준모라고 하죠. 이 법세연하고 사준모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하루는 법세연으로, 하루는 사준모로 계속 이렇게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이름을 바꿀 뿐이지 똑같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이 사람이 보면은 계속해서 시민단체를 수십 개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소고발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이 뒤에 누가 있는지가 대충 느낌이 와요. 이 정체불명의 고발단체, 고소전문단체, 마치 고소고발을 심부름센터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누군가의 그 요구를 대행해주는 듯한 느낌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마치 자기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일베들 대변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 사준모를 써요. 김남국 3연고전 출연한 거에 김남국부터 해가지고 막 변호사들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준모로 고발합니다. 원종건을 강간 상해죄로 바로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날 인터넷 뜨자마자. 이것도 너무 웃기죠. 뜨자마자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검찰이 여성범죄 수사부로 바로 배당을 했어요. 조국이 그 이용훈에 대해서 이용훈 교수에 대해서 그 반일종족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즉시 이용훈 명예훼손 혐의로 지들이 고발을 해주거든요. 이런 거는 사준모로 고발을 해요. 근데 민주당이라든가 이 검찰과 관련된 이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요. 얘네가 항상 법세연으로 고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강욱 단선자를 지금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 그 다음에 이번에 뇌물죄로 고발했죠. 황희석 고발했죠. 그죠? 선거법 위반으로? 보세요. 근데 작년부터 보세요. 얘네들이 정경심과 조국 교수 사태 때부터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남용했거든. 근데 보면 직권남용 현사 권리행사 방해예요.
조국 그 딸의 고려대 총장 고발했죠. 부산대 총장 고발했죠. 송인건 부장판사 어떻게 했어요? 두 차례를 고발했잖아요. 정광훈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가 비판했으니까는 내란선동죄로 고발해요. 인민위 칼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을 때는요, 이해찬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민주주의 파괴했다고. 얼마 전에 그 더불어시민당에 민주당의 후보들을 보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더불어시민당 입당 강요 혐의를 가지고요, 이해찬하고 윤호중을 고발해버려요. 바로 그 전에는 한참 이제 우리 막 지금 시끄러울 때 인원고 사태를 가지고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을 고발해요. 직무유기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전교조 불법 방치해가 유은혜 장관 직무유기 고발. 추미애 장관이 한참 검찰이랑 붙을 때 딸 차용증 위주로 고발해요. 계속 누군가가 원하는 이 죄명을 가지고 고발을 해주면 그 즉시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죄명을 보면요, 검찰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러니까 누군가랑 딱 차에 타고, 야 지금 오늘 누구 기분 되게 나쁘거든, 야 쟤 좀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내일은 그 쟤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내가 언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쟤 좀 해줘. 잘 부탁할게. 요즘 힘들지? 봉투 받고.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고발하는 게 너무 보이고, 그것을 원하는 거, 청부한 애들이 누군지가 대충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얘네들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계속 고소고발을 하루가 멀다고 하는데, 이 단체의 설립이나 강령이나 가입 절차, 회원가입,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검색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지 전화번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얘네가 고소고발을 하면은 즉시 9시 뉴스부터 포탈을 덮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에 대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풍문이라든가 뉴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당한 게 아닌데 고발을 하는 게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이걸 고발을 하면은 보통 검찰들은 각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다 배당을 하거든요. 언론은 얘네들의 확성기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감정이 실려 있어. 그 포털의 제목들을 보면은. 그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이 극우단체나 검찰이나 이런 것과 결탁이 대싸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돈 같은 경우는 도대체 누가 되냐 이거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추적 탐사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기자들이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계속 고소고발을 연속으로 해가지고 여론전을 하고 그 사람을 옥죄요. 한 개인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막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유죄 확증이 된 것처럼 여론전을 해준단 말이지. 언론이 그걸 받아주고. 그럼 검찰이 그걸 또 옥죄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민주진영의 사람들을 옥죄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용을 하는데도 누구도 얘네들을 무고죄로 고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슬그머니 이렇게 여론전이 끝난 다음에 그 고소고발을 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요, 고소고발 취하는 건 언론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가 뭔가 저쪽에서는 되게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고, 뭔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주진영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계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투기자본관심센터가 꼭 얘네 이 법세련이나 이 사준모 따라오는 제2주자 같거든. 얘네들이 지금 작년 조국 사태 때부터 정경심 교수 고발할 때 막 김경률 들어와가지고 뇌물이 115억이네, 뭐 조국이 66억 뇌물을 받았네 하면서 막 회계자료 막 보여주고 했잖아. 지금 그거 싹 없어졌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또 최강욱이랑 황희석을 또 무슨 선거법 위반이네 1억 2천만 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냐면서 고소고발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 기자들하고 실갱이 하다가 지금 이제 미디어 본부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법세련이 했던 것처럼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위성정당 해체 촉구해가지고 그 이해찬 당대표를 고발해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는 짓이. 마치 후발주자처럼 비슷해요. 근데 투기자본감시센터 이게 했던 애들이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 애들이라고 그 보수 언론에서 소개하잖아요. 진보 좌파 언론이 조국도 고발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쓰인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그 논스타에서 그 돈 받고 뇌물 받아가지고 뭐 감옥 가고 그랬던 애들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 서민민세대책위원회. 맨날 유시민 고발하고, 손혜원 의원 고발하고, 추미애, 김현미 장관, 뭐, 박능우, 심지어 강경화 고발하죠. 끝도 없이 고발하는 거야. 끝도 없이. 온갖 걸로. 심지어 쟤네는 2016년 때 김재동이 영창 발언했다고 해서 고발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뭐냐. 박근혜가 측근해가지고. 근데 서민민세대책위원회는 너무나 새누리당 이 핑크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알아요. 얘네들은 단체 자체가 좀 분명해. 그리고 여기에 사무총장 했던 애가 대신 고발을 해준다고 하다가 돈 받아가지고 막 영창 가고 그랬었어요. 얘네는 되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름을 맨날 바꾸고 하루는 이 이름으로 하루는 저 이름으로 해서 계속 똑같이 우리 진영의 이 인사들을 공격하고 입을 틀어막고 검찰한테 어떻게 보면 밥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저는 이들의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개인이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개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기자라고 하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경원 같은 경우 한 12차례 고발을 당했는데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하면 무조건 배당한 다음에 바로 즉시 막 이것저것 날라오거든요. 검찰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지. 이런 불균형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윤석열 와이프나 윤석열 장모나 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고발을 하고 채널A 뭐 한동훈이나 나경원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혐의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거는 고소고발을 안 하면서 이 민주진영의 인사 중에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 사람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만 딱 찝어가지고 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만 찝어가지고 고소고발을 딱 하게 해주는 한마디로 심부름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이 시민단체가. 저는 100%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커넥션을 끊어야 되고 얘네들의 실체를 빨리 지금 밝혀야 된다. 예. 그래서 최소한 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애들이 뭐 어떤 애들인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맨날 같이 뉴스를 장식할 거고 정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마구마구 정말 무섭지 않을 만큼 무서부리에 마치 얘네들이 검찰이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고소고발을 남용해. 무서울 게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뒤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고죄가 무섭지 않을 정도로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빨리 커넥션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좀 의식 있는 기자들의 참여를 좀 바랍니다. 하호영 기자나 허재영 기자나 아니면 뉴스타파 시민모 기자나 MBC 뉴스 스트레이트나 PD수첩이나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빨리 이들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